저는 남자이고 전에 길에서 헌팅을 했는데요.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친구로 지내자 하니까 알겠다 하고 친구로 지내는데 에이, 수상할 정도로 답장이 늦어지며 답장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일상적인 보고를 하는 듯이 계속 연락을 해와요. 근데 뭔가 이성적인 감정은 없어 보이는데 뭔가 연인 간의 의무감을 비추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는지 궁금해요. 멘탈이 안 좋은 건지. 야,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답변하기 엄청 빡세다. 질문을 왜 이따위로. 이거는 모르는 게 산책님의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연락의 텀으로 답장을 오고 갔는지, 만난 적은 있는지, 만난 적이 없다면 카톡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깊이 있는 대화를 했는지, 이런 걸 얘기해줘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쓰면은 저는 위로와 공감밖에 못해요. 그래서 도움을 못 드립니다. 조금 더 사연을 써볼까요? 네, 그러라는 뜻을 빙빙빙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당장 다시 써. 근데 여자 입에서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일단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연애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연애할 생각은 누구나 있어요. 너랑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거죠. 나랑 왜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너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저 남자친구 있어요와 똑같은 얘기예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수많은 멘트 중에 하나구나.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경계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장 자체에 어떤 특정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도 안 가고 매력도 몰라요 해서 당신과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내비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쓴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친구로라도 지내자 해서 번호를 받은 건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은 상대방의 그 경계심을 좀 누그러뜨려서 후위를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중에 뭐 난 친구 생각해본 적 없어 하고 바꿔도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순간에 경계심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리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상대방의 태도를 계속 지켜보면서 나와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 거지? 이걸 자꾸 탐구하고 알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좋지 않아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감정이 드는 데는 괜히 그런 감정이 들진 않겠죠. 그 여자가 티키타카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감정이 들었겠지만 상대방이 티키타카를 우리는 기대하면 안 돼요. 제가 뭘 하는데 자꾸 리액션이 없는걸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 돼. 리액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수작을 준비할 건지 연구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여자한테는 나의 수작이 안 통하는구나 하고 포기할 건지 이거 선택을 해야 돼. 이 여자는 티키타카를 안 해주고 왜 리액션을 안 해주지? 무슨 의도지? 수동적으로 나가는 순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이끌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는 저보다 8살이 많고 그럼에도 친구애도 괜찮냐고 저에게 물어봐서 상관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알게 된 지는 한 달 정도 되어 가고요. 그리고 번호를 받은 순간부터 계속 연락을 해왔고 대화가 종료되어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좋은 아침이라며 연락을 보내왔어요. 그 뒤로 상황이 안 맞아서 아직 만나진 못했고요. 겨울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다양한 와이드 래퍼 대화를 했고 제가 기준 제시를 했는데 상대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주다가 술을 좋아하고 따로 이성과 자주 만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다고 하니 전남친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전남친에게 1억을 빌려주고 전남친이 마약, 술, 바람을 다 하고 감옥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너무 사랑했고 이젠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엉망진창이네요, 관계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을게요. 너무 속상한 단어니까. 보편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보편적으로 썸을 타는 남녀는 저렇게 만나지도 않고 긴 시간 연락만 주고받으면서 전남친에 대한 뭐 사기당하고 뭐 깜빵 간 얘기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남녀 관계, 연애로 발전되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없죠. 근데 지금
모든 게 산책님이 저런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저런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저런 관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점점점 보편적이지 않은 관계를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하세요? 나는 남들과 다른 연애를 하고 싶어요. 뭔가 스릴 있고 뭔가 특별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면은 멈추세요.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꿈꾸지 마시고 그냥 남들이 하는 연애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썸을 타고 어떻게 연애하는지 그 루트대로 하세요. 그게 안 되면 멈추세요. 멈추면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다음에 다시 하세요. 언제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3개월,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하세요. 그때 가서 안 받으면요,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때 안 될 게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이상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어차피 안 돼요. 힘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이건 제 상담 경험상 가능성이 몹시 떨어지는 관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한 몇 달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다시 관계를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이 좀 여유가 되고, 뭐 그 여유라는 거는 뭐 경제적 여유, 정서적 여유, 뭐 시간적 여유, 뭐 통칭해서 정서적 여유겠죠. 그 여유가 되어 있다면 모르는 게 산책님의 연락을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보편적인 관계를 시도해보면 돼요. 근데 그때 가서도 여전히 이 여자가 보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준다, 안 만나려고 하고 뭐 겨울에 보자,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멈추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받아주는 게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네, 정확합니다. 아주 포인트를 제대로 찝으셨어요. 안 하셔야 돼요. 받아주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